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관계법규의 법규 쪽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덕션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식생활이 변화되어 왔고, 그리고 변화되는 식생활에 맞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관리가 어떻게 시행이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 식품을 이용한 건강과 생명 유지 증진 활동,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식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것은 안전하고 유익한 식품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식품 관계에 관련한 그런 법규가 탄생된 이유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만족감을 선택을 하는 것보다도 기업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국민들이 바르지 못한 개인적인 습관에 의해서 안전성과 건전성과 영양성과 기능성이 해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에 해로운 물질이 없는 것,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목적으로 제조가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영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 영양학과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양적으로 조화된 것, 또 생애 주기적으로 어떠한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그런 칼로리를 영양적으로 공급하느냐, 그 다음에 기능성,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에 유용한 것, 이런 것들이 안전한 식품의 조건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안전성과 건전성들이 식품의 위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성이나 기능성은 이 영양적인 부분에서 다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식품 위생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인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놔두게 되면 이것은 국가적인 부분에서 방치나 마찬가지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동의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식품의 근대 변천에 어떠한 그런 역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50년대 이전의 식품 산업은 곡물 도정, 수산물 통조림, 제분, 제당, 양조가 줄을 잃었고 기술 수준도 유치해서 단순하게 원료, 농림, 수산물을 단순 처리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어느 나라든지 내유 외환에 그러한 일들이 많았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근대에 있어서 많은 격변의 그러한 날들을 많이 맞았었습니다. 6.25 이후에 유엔 단체의 원조 산업에 의해서 인적 물적 교류가 이제 확대되고 서구 식품이 우리 전통 식생활에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56년 이후에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의 도입을 계기로 해서 재분 제당 산업이 근대적인 생산 체제를 도입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 굴지의 그러한 대기업들, 뭐 삼성이나 롯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기업들이 재분 제당 산업에서부터 돈을 이렇게 불을 축적을 하면서 그 기반으로 대기업이 됐죠.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제과, 제빵, 제면, 청량음료 제조업 등이 활발하게 성장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근대적인 산업의 면모를 갖추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보릿고개에 뭐 나뭇가지를 죽을 쑤어서 먹는다든가 그런 시기에는 이렇게 미군들이 버린 뭐 이제 그러한 식품들을 모아다가 죽을 쑤어서 먹었는데 이것을 갖다 그 당시에 꿀꿀이 죽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구글 이미지 상에서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한테도 매우 생소한 얘기겠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70년대 이전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는 해방과 더불어서 남북이 이제 양단됐죠. 그래서
일본 만주 중국 본토에서 약 150만 명의 동포가 귀환을 했고요. 북에서부터 80만 명의 인구가 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양곡은 그만큼 충당을 못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오직 요기, 그러니까 굶주림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서 식량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1960년대에 광화문의 모습이 나오네요. 저 뒤에는 일본이 침략을 했었을 때 일본의 그 중앙총독부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세워졌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네, 다행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뭐 150만 명, 뭐 북에서 80만 명 인구가 남아했는데 일본의 모든 그런 곡식들이 사실 우리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곡식이었었어요. 그렇지만 모두 다 수탈당했죠. 뺏겨갖고 결국은 극도로 식량 사정이 악화된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1956년에 미국의 잉여 농산물, 특히 미국의 잉여 농산물은 밀가루가 이제 주된 것이었는데요. 무성 원조 1969년부터 유상 차관 형태로 해서 수입한 후에 81년도까지 계속 수입을 했습니다. 뭐 지금 굉장히 좀 선전과 같은 굉장히 너무 깨끗하게 보여지는 그런 가족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그리고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양의 밀가루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라면 산업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차라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장려를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1956년도에 여하튼 밀가루가 들어오고 이제 빵도 만들어지고 뭐 그러면서 결국은 이 밀가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들을 설비가 들어섰죠.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것은 1969년도에 미국에서부터 밀가루가 들어오고 이것이 이제 1981년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제 밀가루 들어왔지만 나중엔 유상 차관입니다. 나중에 빚을 내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을 내고서 사들인 거죠. 처음에는 무상이었는데 그래서 제분공업이 굉장히 발달됐었고 그 다음에 뭐 제빵, 뭐 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 구축이 됐었다. 네, 그리고 1960년도에 또 하나 보면은 간장 원료가 이제 콩에서부터 밀로 대체되면서 간장 공장도 세워졌었고요. 샘표 간장 뭐 이런 것들이 세워졌었고요. 보릿고개가 있었던 1950년대만 하더라도 일단 배불리 먹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식품의 위생이나 유해 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소 미약했습니다. 식품 위생에 관련한 규정도 일제 강점기에 각종 위생 관계 법령이 그대로 통용되거나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에 대해서도 좀 더 빨리 이제 세우자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의 일제 강점기 때의 그러한 법이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규제받지 않은 유해한 물질이나 상한 음식을 먹고 건강을 해치거나 또는 사망하는 사건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식품위생법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196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위생법이 제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참 다행이었고요. 또한 장난감에 유해 색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서 제외국의 식량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시절에도 어린이 안전을 중요시했던 그런 시대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계란을 예전에는 저렇게 포장을 해서 다녔어요. 계란이 굉장히 그 중환식이었습니다. 네, 이건 귀중한 자료인데요. 이렇게 뒤지다가 보니까 사고에서부터 나온 건데요. 이 식품위생법을 처음에 제정했었을 때의 그 결제 문서예요. 식품위생법이라고 써 있죠. 이 당시에 대통령이 윤보선이네요. 윤보선 대통령이고 그 위에 이제 뭐 강요들의 사인도 이제 들어가 있네요.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이렇게 보자면은 잘 안 보이긴 한데 본 법은 뭐 제1조 본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목적을 이렇게 제1조에 집어넣습니다. 아주 옛날 자료인데요. 하여튼 그 다음에 또 1960년대부터는 이렇게 식품위생과 유해물질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국민보건에 힘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62년에 식품위생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식품의 규격 및 기준도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졌네요. 네. 이 당시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꽤 후에 생겼고요. 식품을 담당하는 것은 보건사회부 안에 어떤 부서에 예속된 부서의 하나로서 식품부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러한 법들이 이제 제정이 되어지고 법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 거죠. 네, 1963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이 등장했습니다. 삼양라면이 있었는데요. 삼양라면이 예전에, 그러니까 그 라면이 이제 밀가루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느끼한 그러한 생전 처음 보는 맛이라서 자리 잡기엔 좀 힘들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입맛이 자리 잡기 나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양의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삼양뿐만 아니라 사실 롯데에서도 라면을 만들어냈는데 이 알숨이라고 하는 알숨마라고 하는 라면이 롯데에서 만들어진 처음 라면인데 전 기억이 없고요. 이것이 롯데가 나중에 라면은 이제 따로 띄어서 아마 농심으로 만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외식 산업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뭐 그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뭐 부대찌개 같은 것들도 새롭게 우리가 없었던 식품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어, 이제 격병기 동안에 미군 부대에서 PX에서 나온 그런 고기나 여러 가지 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다시 이제 잡탕찌개처럼 만들면서 고추장을 집어넣고 김치를 넣고 파, 마늘 같은 걸 썰어 넣으면서 탄생한 것이 이제 새로운 그런 부대찌개라는 하는 그런 품목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이렇게 비슷한 것이 이제 화교 출신들이 중국 본토에는 없는 메뉴인 자장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문화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결국 이렇게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70년대입니다. 70년대에는 식품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굉장히 많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식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당 제면 모두 다 원료 바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설탕을 입혀진다든가 색소가 입혀진다든가 향기가 입혀지면서 여러 가지 간식거리가 이제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뭐랄까 처음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단속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규제를 못 만들어서 식품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으로서 이제 사회 문제가 대두됐고 부정식품, 불량식품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방 교육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1970년대에는 경제 개발의 우선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도덕심이 해이해지죠, 기업에. 그리고 또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도 부패들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전혀 식품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곧바로 또 식품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서 식중독 사태가 종종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1977년에 학교 급식으로 나온 크림빵을 먹고 서울 시내 초등학교 아동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너무나 사람이 그 아동들의 숫자가 많아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굉장히 불편한 사실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에 나오는 것인데 한번 볼까요? 보건사회부는 불량식품 안사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부정식품 전시회를 전국적으로 벌렸다. 색깔이나 모양이 보기 좋고 값이 생각보다 싼 식품들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 수가 많다. 비닐주스는 불순물이 가득 찬 세균 배양소나 다름없으며 녹이 쓴 깡통이나 팽창되어 있는 것은 이미 썩은 지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정식품 단속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감시원 한 명이 제조업소 1,300개소와 국민 7만 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식품공업의 발달 역사는 아직 짧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기화로 악덕업자들은 지능적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부정, 불량식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립보건연구원이나 각 시도 위생시험소에서는 이와 같은 부정식품을 색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지금 실험 중인 이 분유는 분석 결과 우유 성분이라고는 한푼어치도 찾아볼 수 없는 부정식품인 것이다. 이러한 가짜식품을 제조한 자들은 아무리 동정하려 해도 동정의 여지가 없는 악덕업자들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69년 8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을 보면 식품 또는 첨가물의 가격이 소매 가격으로 연간 100만 원 이상 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연간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불량식품의 근절은 결코 법적 조치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식품은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한다. 만약
국민이 단결해서 믿을 수 있고 양심적인 메이커의 식품만을 사 먹기 운동을 벌린다면 불량식품업자의 근절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자라는 새싹들에게 유독식품의 위험을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린이는 나라와 결의의 앞날을 이어나갈 우리의 보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량식품 안 사먹기 운동을 벌리는 한편 불량식품을 적발했을 때엔 지체 없이 고발하여 소비자 주권을 행사해야겠다. 내가 만든 부정식품 내 자녀를 앗아간다. 네, 이게 그 예전에는요,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 프로가 상영되기 전에 국가가 울리고요. 그 다음에 대한뉴스 그러면서 대한뉴스 그러면서 뉴스가 나와요. 그 뉴스에 어떤 이제 그 국민들한테 어떤 계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니면 뭐 대통령 뭐 어떠한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을 상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생소한 얘기겠죠. 근데 약간 좀 선동적이고 좀 과격하죠. 예전엔 그랬습니다. 자, 라떼는 호수입니다. 네, 그 70년도입니다. 70년도에 경제의 산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갖고 여성용 화장품 세트가 3,300에서 5,000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금액이고요. 반달표 스타킹 세트 6개 입은 900에서 1,800원. 지금 LG죠. LG의 전신인 금성 라디오는 7,700원이었습니다. 자장면은 350원입니다. 맥스웰 커피 세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산업화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음식점, 레스토랑 그런 전문 음식점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산업이 비약적인 도약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당시에 나왔던 과자 광고들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데요. 몇 가지는 여러분한테 무척 생소할 겁니다. 그리고 옛날 연예인들도 나오는데 김정우 씨가 나오는 뭐 나나 초콜릿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펭귄표라고 하는 유명한 통조림 회사인데요. 넥타, 좀 글자 삐뚤어졌는데 다시 한번 잘 쓸게요. 여러분한테는 전혀 생소할 겁니다. 넥타라고 해갖고 주스보다는 좀 걸쭉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환자식으로 많이 쓰였어요. 뭐 이 샌드위치 발라져서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바나나 우유는 이때도 있었습니다. 맥주, 환타, 비라분유, 샤르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유명한 과자 광고였고요. 그리고 급식도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서울 우유 이렇게 급식 시간에 이렇게 삼각으로 된 우유에다가 빨대 꽂아서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만은 서울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이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더 오래 전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졌죠. 네, 그 다음에 음료죠. 음료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환타, 뭐 킨사이다가 1976년에 나왔고요. 이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칠성사이다가 나왔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이 품목들이 이제 만들어졌었던 이유에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뭐 이렇게 용인 자연농원, 패밀랜드 이런 것도 만들어졌었고요. 지금은 에버랜드로 나오죠. 그 다음에 로버트 태권브이, 네, 이것도 19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비싼 땅이죠.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들 분양 같은 것들 지금 광고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투기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남에 땅을 살려고 하는 그 투기바람이 일어났던 것도 1970년대입니다.
네, 역시 라면 산업은 계속 부흥을 하고 있었고, 롯데라면은 드디어 라면 사업들을 농신라면으로 바꿔서 나왔고요. 이때서부터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 삼양라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더 발전을 해서 컵라면을 1970년도에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라는 것이 좀 놀랍죠. 네, 이제부터 이제 70년대가 지나고 나서부터 80년대에는 점점 선진화가 되어 가면서 더 많은 다양한 그런 식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그때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식품 산업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품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후의 것들과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뭐뭐, 몇 년도에 뭐뭐 이거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인트로덕션이니까 단지 너무 딱딱한 그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마음을 풀어볼 요량으로 지금 동영상을 제작했으니까요. 마음 풀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